네, 흔들리는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어제의 급등을 뒤로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 휴전 관련한 협상 내용이 좀 좋게 전달이 되면 좋은데 밤사이에는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휴전인 듯 네. 휴전 아닌 휴전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와, 같은데. 이거 진짜 옛날 노래잖아요. 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진짜 싫어해. 세상에서 썸 제일 싫어해. 썸을 싫어해요? 뭐 하는 거야? 사귀려면 사귀고 말려면 말지. 도훈 씨 대학 시절에는 썸이라는 단어는 없었죠? 간본다 정도. 삼귀다. 삼기다가 뭐야? 사귀다 전에? 사귀기 전에. 아이고 왜 그래?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렇게 놀라워요? 오, 의자가 저기 뒤에가 안 우리 받쳐주는구나. 삼길래? 1길래, 2길래, 3길래, 4길래. 와, 미치겠다. 자, 여러분. 예, 미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인터넷 소설 시대에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0.8% 정도 하락세 보입니다. 오늘 어제 급등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네. 종목들이 하락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쪽의 일부 그러니까 또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의 소폭 상승,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막 급등할 때 덜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사실 화장품주가 가장 좀 탄력이 좋죠. APR의 주가 급등 그리고 실리콘2 3.5% 등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 그리고 그동안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많이 이제 급락했는데 어제 이어서 그렇죠. 오늘도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도 삼천당은 좀 무섭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의 반등을 과연 좀 정리를 할까? 아니야. 나는 이제 믿고 계속해서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 대한 뷰나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드리기는 맞아요. 어려워서 네. 그냥 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에? 삼천단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광고 또 홍보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저 깜짝 놀란 소식까지 들었잖아요. 네. 강릉에서 세미나 열리는데 서울에서 가셨다라는 우리 분도 계세요. 꿀지훈 박지훈 부장님하고 박현지 과장이 네.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서울역에서 만나셔가지고 만나셨대요. 저도 강릉 가요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세미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뜨거운데 네. 그만큼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강남 그리고 오늘은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 백창규 부장님 함께 참석 가능하고요. 지금 신청하시고 가셔도 저희가 최대한 응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하시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대전에 이어서 저희가 또 4월 13일에는 제주도로 떠납니다. 4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NH농협 제주본부에서 열리고요. 명순영 편집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에 명순영 편집장, 이혁진 차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에는 수원에서 열립니다. 4월 30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우리 김프로, 김동환 의장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강릉도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남은 릴레이 세미나 4월 열심히 엔투가 좀 달려볼 예정인데요. 각 지역 그리고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다 여러분 유료 아니고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가고 우리 또 박지훈 부장님이 출격하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고민 들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상담 꼭 받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프라인 세미나 강릉을 날아갔다가 방금 돌아오는 네.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피곤하시겠어요. 강릉 갔다가 어제 좀 밤 늦게 돌아오셨고 네. 오늘 또 출근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좀 들려주시죠. 일단은 어제 질문이 좀 더 많으셨어요. 아, 질문이 많았다. 네, 제가 아.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네. 어제 1시간 20분 가까이 진행을 해가지고 혼자서만? 오. 네, 오, ETF 진짜? 얘기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네. 대단한 열정이다 어. 이런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좀 저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요? 그래요? 왜요? 어. 어떤 저도- 걸 되돌아보셨어요?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이런 저런 열정을 갖고 뭔가 시장을 좀 더
보고 조금 더 그래야겠다. 강릉분들만 계셨던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쵸, 그쵸. 전국 또 서울에서도 각지 오시고. 주변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알림의 메시지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전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이 나 대전 세미나 신청했는데 이거 어디 아무 메시지가 혹시 안 왔어요 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셨으면은 모든 분들 다 가셔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됩니다. 되세요. 네. 네. 만약에 문에서 안 되는데 하면은 여도원이 오라 그랬어요. 어. 여기 딱 박주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여도원이랑 예전에 삼귀던 사이라고. 그런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 지금 오늘 댓글창에 저 제일 재밌는 댓글 뭔지 아세요? 왜 뭐라고 했어요? 여도원 결혼, 만스피 뭐가 먼저 될 거냐? 여도원 결혼은 더 빠르지요, 근데. 근데 만스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어스피 얼마 안 4,000 남았어? 포인트. 4,000포인트? 박빙일 것 같은데요. 근데 2,000 중반에서 6,000 찍은 속도 보면은 1년? 진짜 빠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사실 한 10년 전부터 결혼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도 응원, 네. 저도 응원, 또 우리 프로그램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도원 결혼 여의도 광장에서, 왜요? 여의도 공원에서. 굳이? 진짜 많은 우리 축복 속에서. 됐어. 오늘 그래요? 제가 막 호르무즈예요, 봉쇄룩 막 이런 거 입고 오니까 선 보러 가냐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오늘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자, 도훈 씨, 우리 수업 들어가 봐야죠. 나는 시장과 연애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ETF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또 여러분의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간 ETF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학교 종이 땡땡땡이 울렸습니다. 우리 박현진 과장님께서 네. 요 선생님 요거 종치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언제 정리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한 3회 정도 더 해보면은 네. 충분히 적응될 것 같습니다. 현지쌤, 저희가 또 종을 울렸기 때문에 1교시 네. 출석 한 3분 정도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죠? 자, 우리 어멈님 들어오셨고요. 마이 시봉 엔젤님 들어오셨고요. 주지용림님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중동전쟁, 어제 나온 굉장히 우리에겐 호재였던 2주간의 휴전이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편하게 자는 날이 없습니다. 간밤에 속보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호르무즈 다시 폐쇄를 한다. 그리고 대체 항로를 발표를 한다. 기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호르무즈 완전 개방 아니고 하루에 한 10척 정도 네. 선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휴전이 정말 휴전인데 휴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상황 보고 계세요? 일단은 휴전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휴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사례에서는 휴전을 했다가 이게 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10가지 조항에 대한 협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은 조금 놨다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저는 종전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조금 담아가는 방향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전쟁에 따라서 뭔가 투자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오늘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저희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더 강하게 때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네. 시장 막 급락하고 근데 우리는 막 배당 관련한 자산 배분 얘기하는데 지금 막 뭐 하고 난리 있냐, 나고. 니네. 근데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시장에서 정말 난리굿을 펼쳐도 나는 네. 좀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도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국내장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해외까지 좀 미국 증시가 그간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네. 감안해서 미국장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계속 테마나 이런 부분 하반기 테마도 조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과연 또 어떤 ETF들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동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어요. 네. 전쟁이 휴전이긴 하지만 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유가가 90달러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100달러대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계속해서 방산이나 이제 요런 쪽으로도 원유나 요런 쪽으로도 관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종전을 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AI 쪽으로의 관심이나 투자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AI 관련된 이제 건설주나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테마로도 조금 관심이 쏠리는 모습들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눈여겨볼 부분은 우주 항공 쪽 ETF 같은 경우는 그 타이거 K 방산 앤드 우주라는 ETF인데 이거는 플러스 K 방산과 다른 성격의 ETF입니다. 우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제 상장 관련된 파일 접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4월 초에 나오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ETF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아름마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신규 상장됐고 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 둘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제 양상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쪽 관련된 ETF들 중에서도 이제 톱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 타이거 K 방사능 우주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우주 항공 UAM 두 개의 종목을 조금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 방공망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이 다 좀 들어가 있는데 우주는 제 생각에는 해외 이제 스페이스X의 헤일로 에펙트가 우리나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우주로도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항공 우주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는 좀 해외 쪽 아무래도, 관련된 ETF 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상품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신규 상장된 우주항공 ETF가 3월 달에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네. SPCI라는 ETF랑 나사라는 ETF죠. 나사요. 이름이 나사. 딱 우주 직관적이다. 같네요. 나사. 네. ETF 두 개가 상장이 됐는데 이게 기존의 미국의 스페이스 관련된 ETF가 ARKQ나 ARKX나 기타 아크 쪽에서 나온 ETF 외에 PPA 같은 그냥 전통적인 방산 업체 ETF나 이런 네. 것들이 막 있는데 이 친구는 액티브 상품으로 출시된 신규 상품들입니다. 상품 구조가 굉장히 다르고요. 좀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국 국채에 80% 가까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스페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 스페이스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인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옵션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 항공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만든 ETF 같다고 국채가 지금 80% 가까이 된다고요? 네. 미국 국채 76%인데 네. 80% 가까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ETF여서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네. ETF고 이것도 액티브입니다. 미국에는 액티브를 우리나라처럼 액티브라고 붙여놓지 않기 때문에 좀 알기가 힘든데 액티브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 스페이스 이노베이터 ETF라는 나사라는 ETF가 있는데 네. 이 ETF는 또 구조가 다릅니다.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하고 있는 SPV 같은 특수 목적 법인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12% 조금 넘게 담고 있네요. 담으면서 이제 관련된 스페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여서 이거를 액티브하게 운용을 해서
그대로 스페이스 익스포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운용력이 좀 액티브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ETF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ETF를 패시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큰 ETF들은 다 패시브들인데 근래 들어서 이러한 좀 특이한 테마나 좀 올라갈 만한 테마 중심으로 한 액티브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의 특징을 갖고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스페이스X 상장에 맞춰서 지금 뭐 여러 네. 가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주 기사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미래에셋을 생각하면 스페이스X가 좀 떠오르는 결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또 공모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쵸. 청약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것과 미국에서 지금 상장된 신규 ETF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차이점은 크게 없는데요. 네. 뭐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액티브 운용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데가 이제 딱 한두 곳 정도 좀 국한되어 있잖아요. 조금 유명한데 한두 곳.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하면서 헤지 펀드 운용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제 운용사들이 많다 보니까 액티브 운용을 많이 해온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품의 다양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객분들이 좀 더 접근을 했을 때 조금 트랙 레코드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 운용사들이 많아서 네. 접근하기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주간 ETF 동향 얘기하면서 네. 우주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하락한 테마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락한 테마는 게임, 미디어, 엔터, 화장품, 컬처 이러한 형태의 소비재나 약간 서비스적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테마들이 조금 하락한 부분들이 네. 확인됐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니까 라이즈 글로벌 게임 테크 톱3 플러스나 플러스 글로벌 저작권 핵심 기업 액티브 이러한 형태의 ETF 안에 구성 종목들이 좀 비슷합니다. 소니부터 해서 우리가 테이크2 그리고 텐센트 같은 이런 좀 시뮬러한 기업들 구성이 보여지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와 경쟁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로 이제 수요가 조금 그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데다가 전쟁까지 터지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종말론까지 이제 같이 겹치면서 좀 계속해서 악재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 좀 퍼포먼스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반도체와 같은 이런 ETF처럼 쭉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시점에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위성 전략 정도로 살짝 활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아마 워너브라더스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에 대한 부채 확장 우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이슈들이 좀 거치면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트레이딩 구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최근엔 또 요금 인상을 미국에서 네. 또 했다 그래서 네. 저점 대비해서 그거는 꽤 많이 좀 올라왔어요. 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호재성 뉴스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아하. 너무 이렇게 배제해 놓으시진 말고 이제 네. 관심으로는 넣어 두시고 조금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화장품이 지금 하락 종목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네.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품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중에 지난주에 저희가 주간 ETF 동향 하락의 화장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장품 섹터 괜찮거든요. 뭐 네. APR부터 개별 종목들도 괜찮지만 네. 섹터 전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화장품 실적 보니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 ETF는 어때요? 일단은 화장품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그간 빠졌던 거인데 네. 이제 올라온다라는 건 전쟁 휴전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 눌렸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ETF들은 저는 이제 연내에 꾸준히 계속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올 때 조금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좀 나오고 네. 차익 실행하고 나오시고 이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좀 네, 생각을 네. 하시는 게 네. 네. 자, 주간 신규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ETF가 새롭게 상장이 됐을까요? 네.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 저는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2개 정도만 그냥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네. 일단은 원큐 은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은 액티브? 은액티브. 네. 네. 이건 뭐 액티브하게 은을 담는다? 네. 그래서 이 비슷한 ETF가 하나 있는데 코덱스에서 나온 금 액티브라는 ETF가 금과 있어요. 은이네요. 네. 네. 이게 어떤 ETF냐면 은의 현물 가격을 추종을 합니다. 아, 선물만 있잖아요, 보통 네, 다. 현물 네. ETF이고요. 근데 이거를 운용력이 액티브하게 상시로 비중을 넣었다 뺐다를 하는데 그 안에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은 현물 ETF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SLV라든가 SIVR이라든가 이게 은 현물 ETF 비중을 넣어서 그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운용력이 가져가는 형태의 ETF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서는 원래 선물 ETF는 담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은 현물 ETF가 그러면 담을 만한 게 옵션이 없었어요. 그간까지는. 그래서 그냥 금을 담아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은도. 은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어. 사실 은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연금 계좌에 담을 때 은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정말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은액티브도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에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라는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전후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AI 서비스로 시작해서 AI 그 데이터 센터 발전소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 건설주들이 가운데 정도 midstream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끝에 단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인데 거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곳들이 전력 설비 업체나 반도체 칩 업체나 뭐 그 외에 광통신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업체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광통신 네트워크 업체들을 담고 있는 형태의 ETF가 요 코덱스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고요. 종목 구성에서 루멘텀, 시에나, 코이런트 같은 ETF 이제 종목들 구성 비중을 최대 합산으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심 기업들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런트가 빚을 쏘고요.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가 빚이 가는 방향을 이제 설정 어디로 갈지를 최적의 루트를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시에나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네트워크 같은 그런 플랫폼 같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60% 이상의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해외에도 유일해요.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테마를 갖고 있는 ETF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최근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이것과 관련된 운용사분 모셔서 2부를 꾸릴 예정이어서 아, 그래요? 네. 미국 AI 광통신 쪽, 네.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세한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광통신이 지금 붐인데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저는 올라타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국내외 할 거 없이 광통신 관련 이름으로 ETF가 나온다.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늦은 게 아닌가. 네. 지금 타기에는 아니면은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인가 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I 사이클 자체가 사실 지금 피지컬 AI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시작 초기에 한 두 번째 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끝난 와중에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됐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하라면 네. 계속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쪽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해외 쪽 한번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ETF 동향 확인해 볼까요? 네, 아까 해외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아까 SPCI 이제 방산 항공우주 ETF 말씀드리면서 이게 3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올라간 기업 ETF들을 보게 되면 네. 은채굴 기업이나 금채굴 기업 같은 이제 그간 좀 금속 쪽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트마인 같은 기업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전 상장했죠. 그 상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비트마인이? 네. 비트마인이 상장 어디로요? 위치를 바꾸면서 NYSE 시장에서 이제 NDX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 이전 이렇게 조용하게 이전 상장을 했고요. 네. 이전 상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더리움을 더 샀어요. 매수 규모를 더 늘리면서 네. 이제 베팅을 강력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이런 부분까지 이것저것 코인 다시 살아나는 금과 함께 살아나나요? 이러면서 약간 올라가는. 나나요. 네. 나 우리 박현진 과장님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 흐름은 이랬습니다. 네. 하락 쪽 보면은 빅스가 많이 빠졌고요. 네, 빅스가 전쟁 끝나나요 때문에 이제 네. 빠지고 네. 이제 엑슨모빌이나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주도 빠지고 뭐 그냥 빠질 만한 친구들이 빠졌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고 하락 있습니다. 쪽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럼 신규 ETF 중에서는 이제 한 가지 요거 바네크에서 네. 나온 네. ETF. 네, VFA라는 ETF를 갖고 왔고요. 네.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미국에만 포커스를 계속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유럽부터 기타 선진국 기업 주식을 담고 있는 MSCI가 있습니다. 딱 힌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좋다, 괜찮게 보고 있는 유럽 주식들만 이제 좀 여러 팩터를 고려해서 선별을 해서 넣어놓은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일본이 있고 비중이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일본도 네. 들어가 있고 유럽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주식 중에서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센티먼트가 좋은 ETF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여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컨셉이나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횡보를 할 때 사람들이 불안할 때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펀더멘털이 괜찮으면서 좀 가져갈 만한 해외 ETF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워낙에 작년부터 1년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오르고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뭐 반도체 그 가치 안에 있는 뭐 전력이다, 광이다 하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네. 그것만 또 담아두면은 그 네. 모든 시장의 변동성을 진짜 온몸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뭐 배당주도 조금 담고 이런 이제 국가별로 조금 비중
비중으로 해가지고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해놓으면은 네.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음 편한 게 싫으신 건가?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요. 아, 마음이 너무 마음 편하면은 편하면. 네. 세로토닌 나오잖아요. 세로토닌. 편안하면 세로토닌 나오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ETF 시장 동향을 쭉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음. 아까 우리 박현희 과장님이 저희가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질문도 네. 많았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프더 레코드를 왜 대기실에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세미나 오신 분들 익스클루시브. 여러분들께만 너무 드리는. 또 영어 너무 썼죠. 오프 더 레코드부터 지금 익스클루시브까지 너무 영어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정말. 우리 세미나 오신 고객분들만 들을 수 있는 네.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강남도 갔고 의정부도 갔고 어제 이제 강릉도 갔다 왔는데 네. 오늘은 대전. 오늘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정말 전국 8도에서 교통망이 잘 돼 있는 곳인데 대전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늘이고요. 오후 3시 NH투자증권 대전 WM 센터에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청하고 오셔도 되니까요. 지금 방송 끝나고 신청하고 시간 되시는 분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 백창규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요, 4월 13일 오후 3시에 NH 농협 제주 본부 강당에서 여러분 함께 하는데요. 명순현 편집장 그리고 박현재 과장과 함께 국내 정부 정책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상도는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명순영 편집장,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이어서 창원에 이어서는 수원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4월 30일 오후 2시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김동관 의장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전국 투어 세미나는 우리 MC 그리고 고민 상담사로 박지훈 부장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저는 오늘 신청했는데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문자가 안 왔습니다. 그래도 오셔도 됩니다. 네. 현장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오늘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괜찮아요. 네, 싸우지 마세요. 저 누가 늘 싸워? 무리수를 던지는 사람이니까 예, 이런 댓글에 오히려 전 좋아요. 아, 나의 무리수가 통했구나. 예. 서로 좋은 얘기. 오늘 그러니까 투자 심리 안 좋아. 어제는 안 내가 좋네.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도 다 뭐 예쁘다, 잘한다, 우쭈쭈 했는데 오늘은 시장 하락하니까 이런 댓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상처받고 오늘 일기 한 3개 쓰고 지금 닉네임 BJ로 시작하는 분 한번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는 확인해요. 자, 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오늘 시장의 반응을 댓글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어놓을 거야, BJ. 자, 네. 2부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쌤 하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요즘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 다시 초점을 둘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올 하반기 미국 증시 핵심 테마와 업종 ETF로 짚어주세요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하반기. 자,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올해 완전 또 초까지만 하면은 국내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던 돈도 회수를 해가지고 더 국장에 집어넣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조금 눌려 있는 것 같나? 오히려. 박스권인가? 지금 들어가 볼까? 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고민 똑같이 하고 안 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무 하나가 200만 원 갖고 있는 거 지금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고 있단 고민이 말이에요. 있어요. 한번 짜볼까요? 네, 한번 짜주시죠.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사실 지금 전쟁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묻혀있는 진주 같은 ETF들이 미국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나와서 국내 상장 ETF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해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 상장, 미국 상장 ETF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전쟁을 1차적으로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소들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키워드는 AI 그리고 소버린 강화와 같은 이제 트럼프 정책
그리고 금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좀 주제를 먼저 뽑아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4가지 ETF를 준비를 했고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ETF 그리고 미국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미국 제조업 강화, 소어링 강화의 정책에 따른 이런 ETF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방 예산을 글로벌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 국면에서 이제 방산 그 기타 물론 스페이스X 상장과 맞물린 항공 우주 ETF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원래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전쟁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금융 관련된 ETF 이렇게 4개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섹터가 다양합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네. 그거 하면 제가 한 1시간 20분 걸리는 거 아,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질문 안 할게요,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좀 보고 ETF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I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테크주를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AI는 테크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전력 유틸리티 산업재까지 통틀어서 아우르는 영역이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기존에는 원래 QQQ라고 하는 미국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 중심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해오셨다면 네. 이제 베리에이션이 나타나면서 이제 AIQ라는 이제 ETF나 ARTY와 같은 이제 종합 AI ETF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패시브형이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BAI와 같은 종합 AI ETF이면서 액티브인 형태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단에서 보시면 1년 내 수익률 보시면 나스닥이 가장 수익이 덜 났습니다. 39%고요. 나머지 AI 종합 ETF들의 수익률이 47%, 72%, 80% 가까이 그러네요. 이렇게 차이가 네. 납니다. 그리고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ETF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라고 하는 아이쉐어즈 블랙락 쪽에서 출시한 액티브 AI 종합 ETF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걸로 확인됩니다. 이걸 봤을 때 시장이 이제 AI에 진입을 했을 때는 이제 단순 지수 추종보다 액티브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AI가 너무 변화가 빠르다. 이 부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구성 비중을 보시면 이 패시브형인 RT ETF랑 액티브형인 BAI의 구성 종목 비중을 보시면 거의 보시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인프라 전력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바이 같은 ETF가 하드웨어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높네요. 네. 네. 계장이 그래서 먹고 싶어가지고. 아티 같은 네. 친구들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요런 쪽 비중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고르게 가져가고요. 바이가 조금 더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이야, 반도체야 이러면서 반도체를 조금 더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차적으로 첫 번째 트렌드이고요. 네. 두 번째 투자 리쇼어링. 포인트. 네,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리주어링. 예, 일단 1차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업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전체 GDP의 70%가 서비스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0%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비스 쪽에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제조업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해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공화당에서만 푸시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라 바이든도 역시나 이제 데모크래틱 파티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정책이다. 저는 공화당과 이렇게 보고 민주당 있습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이걸 밀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바이든은 돈을 줬습니다. 돈을 풀어서 이러한 제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을 해주진 않지만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업을 해라,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강압을 조금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에 메소드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리조어링으로 인한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은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중소형 제조업체들, 중소형 로컬 은행들, 그리고 중소형 유틸리티 전력 산업재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ETF들에도 좀 초점을 두고 좀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국방입니다. 국방입니다. 네. 밀리터리 버젯이라고 하는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국가별로 늘려오고 있는데 미국이 전체 GDP의 국방 예산의 비중이 3%대고 그리고 기타 유럽 등지들은 원래는 1%대 뭐 되게 미만으로 적었는데 이게 유럽 전 지역에 통틀어서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폴란드 같은 데는 5% 전체 GDP의 5% 가까이도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국방비 예산은 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보시면 그 로켓 발사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 버젯 국방비 예산이 전체 GDP의 9% 정도고 그러네요. 이스라엘이 35%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5%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밀리터리 버젯 비중이 저 전체 GDP 대비해서 높겠지만 기타 국가들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미국도 국방비를 전년 대비해서 17% 가까이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특히나 스페이스 우주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확대하는 모양새가 갈수록 나타날 거다. 이것 또한 국방 자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버린 강화의 하나의 정책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사실 금리 인하 안 하면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네.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지금 계속해서 IPO 상장하는 기업이나 M&A 같은 투자가 올해 대여급 이제 물량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엔스로픽부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있죠. 대여급 대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채권 쪽에서도 이 미국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문 수수료나 이런 비용들, 이런 리파이낸싱 비용들 니즈가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슈와브 같은 이제 신용 평가사들, 뭐 이제 신용 평가사들까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증권 금융 중개 ETF라고 하는 IAI 같은 기업에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IAI. 네, 그때 코인 쪽도 사실 지금 눌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폭발적으로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전쟁 끝나고 금리 인하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호재가 다 섞이게 되면 그쪽까지 수혜를 볼 경우에는 금융 섹터 전반에 걸쳐서 이제 수혜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증권주도 좋지만 그건 우리나라 증권주들은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볼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키워드를 4가지를 통해서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한 ETF를 하나씩 좀 꼽아 볼까요? 네. AI 통합 테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물 한 잔만 네. 물 한 잔 드시죠. 어우, 지금 이게 보면 오늘 전쟁 여파를 배제한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막 전쟁 가지고 이리저리 휘청이는 포트폴리오 말고 네. 그것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위한 4가지 테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AI. 결국 그런데 AI는 필요하긴 하다. 그렇죠. 네. AI는 결국 필요하고 기왕 투자를 하실 거면 나스닥이나 S&P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코어로 가져가시면서 새틀라이트 정도로 이러한 AI 테마 ETF를 좀 섞어서 가져가셨을 때 효과도 조금 누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특히나 바이 같은 ETF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ETF들은 장기로 들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넣었다가 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좀 넣으셔서 가져가셨다가 좀 빼시고 이런 형식으로 조금 넣었다 뺐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네. 사실 국내만큼 사실 미국의 AI 테마 ETF들이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는 ETF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스닥, QQQ 이런 게 워낙에 맞아요. 압도적이라서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률 단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보여오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네.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ETF로 넘어가 보면 미국 리쇼어링 수혜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소형 업체, 로컬 은행이나 산업재, 유틸리티 업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데 그 실제로 이게 제가 운용사 쪽 다른 이제 컨설팅 쪽 외사 명칭은 공개 안 하고 네. 거기서 추천을 한 ETF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구성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음. 종목 구성이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습니다. 로컬 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좀 유틸리티 방어적인 성격을 네. 지닌 업체부터 조금 더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를 볼 만한 산업재 기업까지 같이 들고 있어서 좀 비중 좋게 가져가고 이거는 있다. 구성 종목이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중소형 업체까지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따가 이거 구성 종목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네. 네. 다음 우리 가볼까요? 방산 쪽.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항공우주 말 그대로 항공우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 ETF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K 우주 방산이랑 거의 같은 결의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대신에 미국 기업 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IAI라는 ETF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다?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금융 ETF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형 은행 위주로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핀테크 관련된 업체를 주로 담고 있는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중개 업체들 증권사 브로커리지부터 신용평가사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좀 이제 정말 중개 수수료를 먹는 업체들 중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올라가고 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ETF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완전 은행 ETF보다는 공격적인 형태의 ETF이지만 그만큼의 희소성을 지니고 있는 ETF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ETF 얘기하고 있는데 이승환님께서 네. 2만 원의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박현지 과장님 삼성그룹 ETF 저희가 이전에 한번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적 있죠. 요거 75% 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예, 큰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물 더 드세요. 다 드세요 물. 예, 목마른 거 다 채우시고. 아, 승환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이제 수익의 목마름도 좀 네.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요 4가지 ETF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수익률 비교도 한번 해보고 옵션별 네. 비교도 한번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ETF들은 사실 그 QQQ나 이런 그 VO 같은 이제 지수형 ETF보다는 시총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새틀라이트 형태로 테마형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용도로 테마형으로 제가 하반기 테마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실비용 단으로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테마형 ETF들도 보시면 0.5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조금 싸면 0.3 정도고요. 그리고 지수형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진짜 0.0 뭐 이런 식으로도 가긴 가는데 사실 그런 ETF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ETF들, 미국 상장 ETF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수료가 조금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상장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상위 종목 구성을 조금 한번 보시면 네. 일차적으로 바이 같은 친구들은 기술주 중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SK 그러네요. 하이닉스 같은 네.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그 외에 밑에 좀 구글이나 뭐 기타 좀 소프트웨어도 좀 간간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전체 톱 10 비중이 45%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 ETF들 톱 10 비중이 일반적으로 70%, 80% 가까이도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다 조금 더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 이 정도 수준 45%면 그래도 꽤 집중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RR 같은 친구들은 제가 아까 종목 구성에서 조금 여기 보시면 사실 제가 명칭이 안 보이는데 네. 이런 업체들 대부분이 사실상 유틸리티부터 시작해서 산업재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기업 말씀드리기 이름이요? 어려운데 뭐 AGX, 네. MTZ, 네, 이 픽스. MTZ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제가 기업 공부까지는 못했는데 네. 네, 구성은 그래도 비중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요. 여기 보시면 IT 비중이 0.55%예요. 네. 네. 그러니까 IT 비중이 상당히 낮고 거의 그냥 산업재나 이런 쪽 유틸리티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ETF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쉴드라고 보이는 ETF 보이시죠? 네. 글로벌 X사 미래에셋에서 오, 네. 스페이스X. 미래에서 나온 스페이스X가 아니고. 네. ETF인데 여기 네. 보시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산주 비중이 높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라인메탈 같은 독일 방산주 그리고 배 시스템 같은 영국 관련된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들어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패시브 ETF라서 액티브와 다르지만 조금 그나마 우리나라로 비슷한 ETF를 좀 찾아보면 미래에셋 거나 미래에셋이 아니라 그 타임에서 나온 글로벌 방산 ETF가 있어요. 타임 글로벌 방산. 네,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결의 종목 구성을 좀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보시면 IT 비중이 12%고요. 11% 정도고 전체 상위 종목 비중이 61%면 높아요. 그래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의 조금 어그레시브한 ETF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AI와 같은 ETF 같은 경우는 요것도 보시면 IT 비중 0.13%예요. 기술주 ETF가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거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부터 시작해서 CME 같은 거래소 그 외에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이 비트코인 관련된 업체들까지 같이 두루 들고 가고 있어서 이 ETF는 저는 약간 숨어 있는 진주 같은 그러네요. ETF라고 제가 그래요? 많이 오.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운용사 미팅을 했거든요. 블랙락 쪽이랑.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하반기에 IAI를 제가 먼저 그냥 좋다고 생각했던 ETF긴 한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하반기에 미는 ETF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융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만 봤거든요. 지켜만 사실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배당이다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상법 네. 개정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 금융주가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되게 인기 있는 투자처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 주식할 때 다 네. IT 종목 그렇죠. 관련한 테크 네. 투자만 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이 김에 여러분들이 IAI라는 ETF를 안 김에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을 떠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는 그쵸. 테크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이런 좀 다른 분야의 업종이나 소재든 원자재든 좀 산업재든 조금 금융이든 좀 더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저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IAI 같은 ETF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저 같습니다. 짧게 하나 궁금한 게 사모펀드 지금 이슈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죠. 그거 관련해서 IAI는 괜찮아요? 일단은 사모펀드 이슈 자체가 그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의견이시고요. 네. 비중도 적고. 비중도 작은데다가 게다가 레버리지 형태로 투자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이 네. 이제 사실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아. 그래서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길고 짧은 거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엑시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개인들이 엑시트를 했을 때 남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기관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걸러져서 남는 것들이 더 투자를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이 사모펀드 시장 내에 안정성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우려할 상황은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세틀라이트 집중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네. 그 투자도 있는가 하면 네. 뭔가로 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할 만한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 싶을 때 오늘 소개해 주셨던 네 가지가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됐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M7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ETF로. 네. 뭐 맥스나 네. 뭐, 맥7. 네, 네. 그거는 어때요 지금 시점으로? 일단 비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비중을 그러니까 아예 조절하라? 팔고 버리라는 건 나오시지 아니고. 말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좀 다른 쪽에도 눈을 돌리셔서 분산을 좀 하자. 좀 다른 업종이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도 관심을 갖고선 좀 접근을 해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예 태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네. 네. 테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쵸, 깔고 그쵸. 가셔야 되기 코어로.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현지 과장과 함께 ETF 고민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폭 조금은 줄여가고 좀 줄이죠. 있습니다. 네. 예, 코스피가 1.16%까지 낙폭 줄였고요. 코스닥도 1.18%대 하락세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제 유가가 오늘 또 장중에 선물 기준으로 한 $97까지 올라가니까 맞아요. 불안감이 있긴 한데요. 뭐 어떡해요. 하루하루 지금 협상 테이블에 이제 막 주말에 딱 만나가지고 11일이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 우리는 뭐 그냥 가슴 기다리고? 졸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가슴을 덜 졸이려면 이렇게 분산해서 안전한 그런 투자처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ETF 소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